최초로 달에 간 시계 문어치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할까 고민하던 찰나 달뽕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고요의 바다를 보면서 오메가 문어치 리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간 문어치 리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달에 간 스토리라든지 그런 훌륭한 리뷰는 이미 포화 상태라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은 신형 앞에서는 이제 구형 문어치는 별로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문어치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뇌이징되어 온 로로카라는 3대장 타이틀 중 한 자리를 차지한 브랜드. 오메가 맛집으로 비유한다면 그 역사도 깊거니와 세계 기록도 보유한 4대째 내려오는 문어 요리 맛집이 되겠네요. 모든 브랜드가 그렇진 않지만 이 문어치를 단 한 점을 소장하더라도 오메가 찐맛은 다 본 느낌과 매니아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어치는 2021년 신형 모델을 출시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신너치와 구형 모델과의 비교도 많이 나왔었지만 당연히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무브 스펙업, 서브다이어 양각관과 사파이어 모델 한정 로고 양각화로 디자인이 향상되었으며 브레이슬릿과 버클의 개선으로 시각적인 부분과 착용감까지 닥치고 신너치입니다. 그럼 구형 문어치는 이게 별로일까요? 네, 그렇지만 구문어를 보고 있자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스텔라에서 인디어런스 호가 원물을 타고 단숨에 공간 이동하는 순간이 떠오른달까요? 시계에 똑같은 돈을 썼을 때 구문어만큼의 가공비를 가진 기준은 없을 것입니다. 이 이유에서 특히 문어치가 사기적인 이유는 바로 본연의 디자인과 아이덴티티. 지겨운 달 타령을 떠나서 약 반세기 세월이 지난 모델임에도 더 뉴 문어치 2021 프레스티지 에디션 정도의 변화. 자동차로 치면 페이스리프트 느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 기준 그리 크지 않은 차이를 가졌음에도 모든 문어치 자체가 오래도록 사랑받는다는 사실. 달에 갔던 오리지널리티를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며 디자인이며 시계 자체가 가지는 완성도가 높다라는 증거가 되겠네요. 본판이 애초에 못생겼다면 복각이라는 변명 하에 리디자인하는 게 시계판이니까요. 물론 문어치가 가지는 명백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째로 브레이슬릿을 꼽을 수가 있는데 노티난다는 지적을 물리치고서라도 멍청한 버클의 설계 방식으로 인해 탈착 시에 쉽게 체결이 되지 않는 얼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신너치, 신형 부슬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며 아쉬웠습니다. 폭이 줄어들지 않는 일자 형태를 보여 종일 착용하시는 분들께는 피로감을 가져다주는 것도 크죠. 이 부분이 가장 신너치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위기의 순간이었네요. 다음 단점은 용두 조작. 푸시다운 방식의 크라운을 사용하는 점은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매뉴얼 와인딩 시 짜증을 유발시키는 그립감, 용두가 있는 트위스티드 러그에서부터 마중 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크라운 가드는 그 이름에 맞게 우주비행사들의 임무 수행에 불필요한 간섭을 차단해주는 훌륭한 설계 중 하나였겠지만 데일리한 사용으로는 극악입니다. 수동 감기가 필수인 시계의 함몰 용두는 와인딩 시 엄지 통증이 매일 반복되면 누적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케이스 측면의 마감. 러그에서 케이스 사이드로 이어지는 트위스티드 곡선형 쉐입은 문어치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이유 중 하나이지만 반대로 약점도 되었습니다. 내구성에서는 취약한 것 같아요. 브러시드, 폴리시드 마감을 나눠주는 경계가 노출이 많이 되는 위치에 놓여져 있어 스크래치에 취약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단점을 언급했지만 브레이슬릿이야 줄질도 좀 해보면서 참아보죠 뭐. 이제 가격을 보죠. 신형 문어치의 운모 리테일가가 810, 중고거래 600 전후, 사파이어 리테일가 920, 중고 시세가 700 전후에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구형에 비해서 리테일가가 가격이 200만원 조금 안되게 다소 높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오메가라는 브랜드에서 가지는 상징성을 볼 때 이 정도는 되어줘야 하는 시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역으로 구문호의 가격은 간판 시계 대비 저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단종되어서 2차 구매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죠. 상태 좋은 헤잘라이트 구문어 시세는 300 후반 정도? 솔직히 싼 걸 사라, 중고를 사라 이런 이야기보다 신형을 사야만 한다는 주장이라면 제가 조금 더 멋져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이런 방법도 되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솔직하게 제안드려보고 싶네요. 문어치가 워낙 유명한 모델이란 점도 중고거래의 불안감을 한층 줄여주기도 합니다. 매물 자체도 회전율이 나쁘지 않은 편이면 이런저런 매물을 재볼 수도 있잖아요. 씨가 많은 물건일수록 놓칠까봐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확률이 높죠. 2차 구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많이 탔다거나 오래된 시계일수록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사용감이라든지 그 부분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시계 중고거래에 대한 여러가지 체크리스트라든지 팁을 정리한 영상은 추후 따로 제작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문어치는 글라스 선택지에서도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취향에 따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모델은 운모 글라스로 아무래도 사파이어 대비 내구성은 약하죠. 실사용을 해보아도 어디 아스팔트에 갈아버리지 않는다면 1, 2년은 폴리싱하지 않아도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헤잘라이트 특유의
그 뽀드득한 촉감도 오히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글라스 고민에서 100만원 세이브한 부분도 후회는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스크래치에 민감하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사파이어 모델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돈으로 오메가 시계를 기추한다. 게다가 대표 모델을 기추하게 되는데 신형 구형의 격차가 어마어마하지 않지만 가격은 반토막도 안 된다. 신너치 하나 구매할 돈으로 구문어를 구매하고 200~300짜리 시계 하나를 더 드린다 생각해본다면 뿌리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기적 가성비를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인 것 같네요. 신형이랑 구형이랑 딱 고르라고 해도 저는 신형 고를 겁니다. 형이라고도 부를게요. 무릎 꿇고. 자,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